자, 이번 시간에는 1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원가 관리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도소매업 등에서 매출원가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회계 과정이다. 도소매는 우리가 상기업이죠.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제품 제조원가가 필요 없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우리가 전산학의 1급부터 제조업이라고 그랬고요. 제조업의 경우는 이제 원가 회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 볼까요? 2번 경영활동의 활동의 계획과 통제를 위해 필요한 회계 과정이다. 그 원가 회계 목적 5개 있었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영 통제, 예, 요거 있었고요. 그다음 미래 의사결정 성과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보다 내부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그렇죠.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거는 재무회계였어요. 재무회계. 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였죠. 그래서 요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1번은 상기업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가회계가 필요하죠.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원가 회계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또 나왔죠? 네, 그 회계 목적 5가지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원가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내부 정보 이용자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 자, 경영 통제,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그 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특수 의사결정. 요런 게 회계 목적이라고 했죠. 원가회계 목적.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문제도 원가회계 목적을 묻는 문제네요. 그래서 그 5가지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회계 특징으로 가장 틀린 거를 찾으래요. 틀린 거. 1번 손익계산서 제품의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목적이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해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 두 번째 목적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래서 이건 2번도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이것도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차이, 요거는 그러니까 원가회계 목적하고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차이점, 요거를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네요. 답은 4번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자, 4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래요.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재화는 물건이라고 그랬고 용역은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희생적 경제적 자원, 경제적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매몰원가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발생된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역사적 원가다. 그리고 얘는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미래 의사 결정할 때, 자, 미래 의사를 결정할 때 절대 고려하면 안 되는 고려하면 안 되는 비관련 원가라고 그랬습니다. 비관련 원가.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특정 원가 대상의 발생 원가를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그렇지 않으면 간접비라고 그랬죠. 추정 가능한 거는 직접비 맞네요.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가공비라고 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제조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기초원가다. 제품을 구성하는 기초원가가 된다. 다른 말로 요걸 기초를 기본원가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줄여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특징도 아셔야 됩니다. 이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도 포함되고 가공비에도 포함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 제조간접비요. 요 제조간접비를 더 세분화시키면 요 제조간접비에도 변동비가 있을 수 있고요. 변동비, 변동 제조간접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변동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쓰면 쓸수록 원가 발생이 증가하는 거, 변동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었던 임차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고정 제조간접비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더 세분화해보면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분이 되고 얘네는 다 제조간접비에 포함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였습니까? 이 제조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도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죠? 네, 거기까지 알면 이 문제는 다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죠. 가공원가가 아니라 기초원가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요.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다. 방금 했죠? 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걸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자, 혼합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를 얘기한다. 이 말이 틀렸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준변동비가 되겠죠. 준변동비. 자,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답은 요거 2번이고요. 답은 2번이고 혼합원가 왜 혼합원가요? 자, 변동비와 고정비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혼합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변동비는 100% 변동비가 아니라 그랬죠. 고정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그림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정 부분까지는 고정비 형태로 발생을 하다가 그 범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가 기본 요금이고요.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쭉 증가하는 변동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은 고정비가 될 거고 이만큼은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 100% 변동비는 아닙니다. 혼합원가는.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변동비가 아니라 준변동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3번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서 그 원가 발생을 추적할 수 없는 거. 자, 이런 경우를 간접비라고 그랬습니다.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준고정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고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만큼 증가하는 원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일정 범위까지는 고정비로 나타나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껑충 뛰어가지고 또 증가하죠. 고정비가. 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껑충 뛰는 이런 계단의 형태를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준고정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고정비지만 어떤 범위 안에서
고정비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관련 조업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 범위라는 걸 뭐라 그런다? 관련 조업도 내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일정 범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고정비고, 자, 그걸 벗어나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변동비처럼 늘어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일반적으로 조업도, 여기 조업도라는 걸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회계급에서는 조업도를 우리가 생산량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발생원가가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할수록 발생원가가 감소하는 형태. 뭘 차지하는 얘기야? 네, 변동비를 차지하는 얘기야. 지금 이런 얘기죠. 자, X축이 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Q라고 할게요. Q. 자, 여기 총원가 P라고 할게요. 금액으로 봐가지고요.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100% 변동비입니다.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따라서 가격도 증가하고요. 원가도, 원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생산량이 감소하면, 원가도 감소하는, 이런 걸 변동비라고 하는데, 그 변동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이 감가상각비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고라고 표시할게요. 감가상각비는 고정비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 내 재산세, 이 재산세도 고정비가 되겠죠. 고정비. 그 다음에 원재료 운반용 트럭에 대한 보험료, 이것도 1년에 딱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고정비. 자,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비용, 요거는 변동비가 되겠네요. 자, 포장비. 물건 하나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장비용도 계속 똑같이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포장비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왜 고정비냐? 변동비인 것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액법의 경우는 고정비고, 뭐 정률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고정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그거는 여러 해를 비교했을 때 뭐 변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구간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얘가 고정비라고 봐야 되겠죠. 변동비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갑니다.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으래요. 1번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대상에서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거. 맞죠? 직접비는 추적할 수 있는 거를 직접비라고 그러고 추적할 수 없는 거를 간접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회피 가능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요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회피 가능성에 따라서요. 자, 회피 가능성에 따라서 회피 가능성에 따라서 회피 가능 원가하고요. 회피 가능 원가하고 회피 불가능 원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으면 즉 원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광고비를 예를 들어볼까요? 광고비. 자, 광고비는 대표적인 회피 가능 원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경영자가 광고를 자,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광고비를 늘리면 되겠죠. 또는 이제 매출을 늘리고 싶지 않으면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될 거야. 이렇게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회피 가능하죠.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이걸 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회피 가능 원가라고 그러고요. 자, 회피 불가능 원가는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 자, 우리가 계속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임대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그걸 회피 불가능 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내용도 설명이 맞는 거고요. 3번 변동 원가는,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다. 그렇죠? 자, 여기 설명 드렸습니다.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이게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네요. 4번 경영자가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에 지출된 원가, 이게 뭐죠? 매몰원가죠. 자,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 틀렸네요. 자, 고려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매몰원가는 고려하면 안 되고요. 뭘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기회원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원가는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원가가 아니라 비관련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네요. 자, 7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8번. 일반적으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고, 자, 이 조업도를 뭘로 본다고요? 생산량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가 증가하고, 자, 생산량이 감소하면 원가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변동비, 고정비, 지금 요거는 그런 말이 아니네. 이거 변동비를 설명한 거네요. 변동비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자, 변동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보기 중에서. 자, 1번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수당. 자, 이거는 변동비일까요? 네, 고정비에 가깝네요. 고정비. 자, 감가상각비도 고정비였죠. 고정비. 자, 생산 관리직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한 것도 고정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개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 투입 비용. 자, 이건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재료도 계속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원재료도 감소할 겁니다. 자, 얘가 변동비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다음 원가 중 제조 과정의 원가 추적 가능성.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죠?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했죠. 그래서 원가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원가 추정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답이 2번입니다. 됐고요. 자, 변동비, 고정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거기를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원가액에 있어서 고정비, 변동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예, 이 문제가 제가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 예, 이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100% 변동비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쩔 때요? Y축이 총 원가였을 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단위당 원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거 개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개당 단가, 총 원가가 아니라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고 그랬죠.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도 100원, 두 개 만들어도 100원. 우리 얘 들었을 때요. 세 개 만들어도 100원. 이렇게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동비라고 항상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건 뭐가 변한다? 예, 총원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총 변동비라고 문제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총 변동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총 변동비, 총 원가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반대로 고정비는 어떻게 됐죠? 고정비는, 자, 총 원가가 일정했습니다. 총 원가가 일정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총 고정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총 고정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일정하고요. 요게 개당 원가, 단위당 원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단위당 원가가 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단위당 고정비라고도 합니다. 단위당 고정비.
얘는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는 감소했죠.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자, 여기서 일정했죠? 총 고정비는 일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일정하다.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요. 변동비는 이렇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하고요. 여기는 일정한 거죠. 3번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한다. 네. 이렇게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 거죠.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자,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가 증가한다. 자, 변동비의 경우 단위당 변동비, 이걸 단위당 원가 또는 단위당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정했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그림 설명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관련 범위 내에서 자,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여기서 조업도란 생산량이라고 했죠? 생산량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만 봐도 고정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고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총원가가 발생했죠. 총 고정비는 일정했다. 자, 그래서 고정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더 읽어볼게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렇죠? 여기가 총 고정비. 자, 단위당 고정비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죠. 단위당 고정비. 자, 그래서 이거는 고정비를 찾으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12번. 다음은 어떤 원가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여기 좀 그림이 깨졌습니다. 이런 형태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단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준고정비. 뭐 특별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일정 범위까지는 고정비고, 자, 그 단계를 넘어가면 껑충 뛰는 그런 형태가 준고정비. 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죠. 지금 보면 이 변동비, 고정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원가 행태, 자, 원가의 변화 양상을 우리가 행태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걸 찾으래요. 올바른 거. 자, 여기가 Y축이 총원가입니다. 그러면 변동비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조업도가 생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원가가 여기 고정비네요. 고정비. 고정비는 총원가 이렇게 나타나죠. 얘도 틀렸습니다.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네요. 자, 이번엔 준변동비입니다. 준변동비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요금까지는 고정비로 나타났다가 그 기본요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죠. 얘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네요. 준고정비 계단처럼 생겼네요. 네, 맞네요. 답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까지는 고정비로 나타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꽝충 뛰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게 준고정비라고 그랬습니다.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4번 갑니다. 자,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제조간접비. 자,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걸 합쳐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제조간접비도 더 세분화해 보면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요. 자,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제조간접비는 기초원가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가공비에 속하는 거네요. 틀린 말이죠. 고정원가만 있고 변동원가는 없다. 여기 제조간접비에는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네요. 직접 노무비와의 합계액을 가공원가라고 한다. 아, 이게 맞는 말이네요. 지금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비라고 그랬죠. 3번은 맞는 말이다. 자, 4번. 직접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는 포함되죠. 아, 포함되죠. 이게 틀렸네요. 자, 요 제조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우리가 메모론가를 이 숫자로 줬는데 개념만 알면 금방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자, 취득간가가 350이고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입니다. 자, 공장이 고장이 나서 매각을 하려고 한대요. 자, 동화물차에 대한 대 50만 원은 수선비를 투입해서 처분하면 120이고요. 수선을 하지 않고 처분하면 60만 원이래요. 이럴 때 매매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매원가는 장부 금액을 의미하는데 요 취득가액에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자, 350에서 250을 뺀 100만 원이 매매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된 원가죠. 역사적 원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그 미래 의사결정에 전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매몰원가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바꿔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몰원가니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이거죠. 자, 우리가 수선을 했을 때 하고요. 자, 수선을 했을 때 하고 수선을 안 했을 때. 자, 수선을 해서 팔 거냐? 수선을 안 하고 팔 거냐? 어떤 게 유리하냐? 자, 그걸 따져보면요. 자, 수선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수선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죠. 수선비가 얼마랍니까? 50만 원이 발생한대요. 50만 원.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보는 거는 수선을 해서 팔면 70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수선을 안 하고 팔면 얼마 받는데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60만 원. 자, 그럼 대신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이 60만 원이 기대가 되죠. 그럼 어떤 게 더 큽니까? 네, 수선을 해서 파는 게 더 유리하죠. 10만 원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미래 의사결정, 수선을 해서 팔 거냐, 수선을 안 하고 팔 거냐, 이런 미래 의사결정할 때 이 화물차의 취득원가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몰원가는 미래 의사결정할 때 고려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가공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하고요.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라고 했는데 제조간접비는 더 세분화해 보면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네요. 세 가지를. 그러면 50에다가 90에다가 125만 원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친 건데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17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원가와 가공비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금액. 뭘 찾으라는 거죠? 네, 노무비, 직접 노무비를 찾으라는 거죠. 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자,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한다는 거 강조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갑니다. 흑치주의 제2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 가공비는 얼마냐? 가공비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직접 재료비하고 자, 직접 노무비를 합친 거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완전 틀렸네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조금 올려서 네, 다시 합니다. 자, 가공 원가는 요거는 조금 산수가 필요해요. 자,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하고 뭐를 합친 거다?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다. 이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요. 자, 직접 노무비는 50만원이래요. 50만원. 그럼 요게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0만원이래요. 아하, 이 중에 변동제조간접비가 60이래요.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지금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를 합치는 건데, 문제에서, 자료에서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요. 여기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총제조간접비의 40%에 해당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총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X로 놓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변동제조간접비는 이 X에 40%라는 거죠. 총제조간접비 40%래요. 자, 여기다 40%를 곱했더니 그 변동제조간접비가 60만 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기면 60만 원을 40%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계산기를 뚫을 때 60만 원 나누기 0.4 하든가 40%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아하, 그러면 요 두 개 합친 게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정제조간접비는 40만 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100만 원하고 자, 요거 50만 원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5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하, 그래서 가공비는 150만 원이구나. 아, 요게 잘못, 요게 150이 되네요.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나누면 150만 원. 잠깐만요. 자, 지금 60만 원을 나누기 0.4, 40% 0.4, 150만 원 나오죠? 네, 그래서 150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150에다가 플러스 직도무기 50만 원 합치면 200이 되겠죠. 네, 중간에 계산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요건 좀 산수가 필요한 거, 요거 나누는 거, 나눠서 150을 구할 수 있는 게 키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자, 원가에 대한 가장 옳은 거, 원가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직접 노무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하고 가공비에 모두 포함되죠. 틀린 말이네요. 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다. 미치지 않는 원가죠. 비관련 원가입니다. 틀렸고요.
자, 고정비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조업도는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가다. 자, 이건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고정비는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틀린 말이고. 4번. 틀렸어요. 직접 원가나 특정한 원가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예,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라고 그랬죠. 얘가 맞는 말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원가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1번. 제품 원가에 고정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와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데요. 뒤에서 나오는데 전부 원가하고 변동 원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게 틀렸네요. 답을 하시고 답을 어떻게 찾냐면 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1번이 틀렸다는 걸 뭐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겠죠. 요건 공부한 내용이 아니니까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되겠습니다. 2번 제품 생산에 따라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제품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이거 마지막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구별이 되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성,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했습니다. 또 맞는 말일. 4번 원가는 조업도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변동비와 자 일정한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문제인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장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